2019년 1월 2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계기로 도발하는 일본 그들의 속는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측 군함에 초계기를 근접 비행시키는 그런 도발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 자체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아베 정권은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베 총리의 속마음을 관련해서 한 두 개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도 장난을 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가벼운 생각과 아베 마음속에 이 도사리고 있는 헌법 개정의 속내를 이거를 통해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두 개를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중국도 장난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때 하는 그 가벼운 생각에서 접근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냐면요, 2018년도에만요 중국이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있습니다.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이 방공식별구역을 총 8번 정도 침범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루트로 침범을 했느냐, 이 18년도 12월 27일 것을 보면은요, 울릉도 독도로 들어왔다가 이어도 쪽으로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동선으로 카디즈를 침범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도 비교해보면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독도 근처의 중간수역에서 우리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에 표류하는 그 어선을 이제 구조하는 과정에서 P1 초계기로 이 광개토 대항함 일부를 근접 비행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 1월 23일이죠. 얼마 전에는 이 대조영함으로 이어도 부근에서 이 P3 초계기를 가지고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위협을 했단 말이죠. 독도와 이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마치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우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주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결례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셔야 될 정도예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엄중하게 동맹국으로서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지키는 훈련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도 같은 경우에는 연 2차례에 걸쳐서 독도 방어훈련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독도 방어훈련 조기에 한 번을 더 하든지 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도발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도도 마찬가지로 이어도 해상 주변에서 훈련 한번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미사일을 겨누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한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 아베 마음속에 헌법 개정에 대한 속내가 있는데, 이 아베 마음속에 있는 헌법 개정의 속내가 이번 초계기 도발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731 부대에 나타내는 이 그림인데요, 731 부대가 어느 부대냐면 인체실험 부대예요. 인체실험 부대. 인체실험 부대, 마루타 부대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인체실험 부대의 번호가 뭐 의도치 않더라도 어떻게 번호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 아베가 승리의 빅토리 V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베가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한 단계 좀 더 짚어서 보려고 해요. 아베가 향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베가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어디냐, 바로 이 요즘에 잘 알려져 있는 내두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두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채널이라는 채널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활용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신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세대입니다. 근데 일본의 신보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좀 국수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요, 내두익 같은 경우에는 아베 미일 동맹도 굉장히 좀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하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 아베와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아베가 뭐 골프를 같이 치다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대통령 앞에 있어서도 대등한 대우를 해야지 이렇게 저자세를 취한다, 이런 걸 굉장히 좀 혐오하긴 하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베는 미일 동맹이라는 그런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보수적인 가치를 가져가면서 이 우경화된 극우 세력까지도 포괄을 해서 가야지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731 부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뭐 승리의 부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반대적인 걸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파 성향, 그러니까 우경화된 극우와 아니면 중도 우파 모두를 다 섭렵을 해가지고 이번 그 헌법 개정에서 성공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 국제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보통국가론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통국가론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국방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군을 만들어가지고 뭐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거나, 그래서 일본의 일장기를 그 평화유지군들의 깃발 사이에 꽂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겁니다. 걸프전쟁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1조 7천억 엔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따지자면 20조 되는 돈인데, 돈만 기여했을 뿐이지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돈만 썼다고 비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베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서는 헌법 개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도발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우파를 결집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 마음까지 우리 건국일에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번역문을 기어이 고쳐야 돼요. 문민 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에 입각해서 과거의 군사정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줄 필요가 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나온 거냐면요, 95년 당시에 에토 타카미 일본 총무처 장관이요,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한반도에 좋은 일도 했다는 그런 망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한 부분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좀 그런 쿨한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이 이상한 망언을 일삼잡 그냥 폭파시켜 버렸죠. 폭파시켜 내려앉혀 버렸는데,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됐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대 한 대 두들겨 맞는데, 힘이 약하다고 두들겨 맞다 보면은요, 그냥 을에 맞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순간 깜짝 놀라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기 전에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그런 격차에 있어서 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비등비등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할 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돼서는 한마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아베 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에 폴란드에 가서 자신들 나치에 대한 사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땠느냐, 2015년에는요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에 가서 사죄를 했고요, 지난해 18년에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잘못했어 그랬는데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를 난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친구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아베 총리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아베 총리가 일본 보통 국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까지 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군을 가지고 평화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그 군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 혐한론을 대두시키고 이런 걸로 한국을 위협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2019년 1월 2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마무리를 하면서 아베 총리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이런 혐한론을 내세워서 우파를 결집하고 그거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 때는 한일 관계 돈독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그 어느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독일, 프랑스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한 라이벌이었고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독일 나치로 인해서 프랑스 많은 사람들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계속해서 화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 제스처에 힘을 입어서 독일과 프랑스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돈독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아베 총리의 행동에 달린 겁니다. 이런 혐한론으로 다가서는 아베 총리의 행동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